안녕하세요. 정진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업이 편합니다. 사실 수업 준비하고 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게 제 사실 본분이거든요. 그게 메인인데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연세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대치랑 반포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한 15년 정도 고등부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목동 시대인재를 거쳐서 지금은 현재 다원에서 중3과 고3 수업 두 개 학을 맡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중3, 고3 두 개 학을 맡고 있는데 중3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면 2학년 때 성적 잘 나오고 한 아이들이 갑자기 또 중3 올라와서 학원을 바꿀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 반 수업은 매해 잘 모여서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대치 반포에서 고등부 내신도 오래 했었고 수능 준비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수업 내용이나 컨텐츠들이 사실 중등부에서는 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고나 외대부고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방학 동안에만 따로 수업을 좀 해줄 수 없느냐라는 요구들이 아직도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 때문에 다 못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런 요구가 있을 만큼 수업의 질은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제 외워서 푸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티가 나는 경우는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거 시험 잘 보고 2학기 때 잘 못 보는 친구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높은 확률로 1학기 거 잘 보고 2학기 거 못 본 친구들 경우는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경우에 아마 짙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수 파트, 특히 2학년 대수 파트들은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배운 거 막 쓰다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숫자는 있어. 그러니까 맞추다 보니까 점수는 나오는데 2학기 파트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 관건이잖아요. 제가 올해 삼수생 수업이 있었거든요. 삼수생인데 지난 2년 동안 60점대 후반이랑 70점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수능 보진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생이랑 어머님께서 지금 무척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6월이랑 9월에 한 개씩 틀렸어요.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다음 달에 수능 봐야 알겠지만 아이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랑 올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큰 틀에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또는 가나 두 개 조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한 번에 중학교 때는 금방금방 되니까 그 조건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그냥 빨리 답을 내는 편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 두 개 이상의 조건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딱 멈춰서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돼요.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야, 그럼 나 조건 빼고 가만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건 어때? 그러면 가는 또 해요. 그 다음에 나 해보라고 하면 또 하거든요. 근데 혼자 풀 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막혀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랑 수업을 진행할 때 첫 번째는 조건을 분할하는 연습, 즉 멀티태스킹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패하는 길들을 좀 보여주거나 계속 실패하게 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생들 중에 질문 받다 보면 제가 시작도 못했길래 야 1일 때 2일 때 한번 해보면 어때 해봤어?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그럼 잘 모르면 이거 한두 번 해보고 문제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귀찮아요. 이거 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풀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실패 경험들이 무엇을 주냐면 실패한 길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손으로 안 써봐도 머릿속에서 이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라는 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실패해서 벽에 부딪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의 전환들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 전환하는 연습하고 실패한 길들을 계속 가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 길들이 만들어지고 방향 전환도 익숙해지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착상하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거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저렇게 푸는 거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근데 보시면 중학교 아이들도 시험장에서 틀려왔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끝난다고 풀이 보면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시험장에서 못 떠올렸잖아요. 그 못 떠올리는 건 자기가 했던 방법이 막히면 생각을 전환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환 길 바꾸는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즉, 재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재능 이전에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작업들이 수학을 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직 오늘 제가 명단을 봤는데, 저학년 학부모님들 계셔서, 고3 유명한 선생님들 성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제일 유명한 현우진 선생님이나, 뭐, 이창문 선생님이나, 기타 여러 선생님들 책 제목 보시면, 시냅스, 뉴런, 패스파인더, 문제 해결 전략. 제목 자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로 책 제목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과물, 즉 다듬어진 풀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니까요.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실패를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반 수업은 사실 보통의 중학교 수업, 중등 수업처럼 필수예제 풀어주고 밑에 따라서 해보고 풀어주고 따라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 반은 제가 개념 설명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요 정의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먼저 풀게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풀이해보고 이거 안 풀려요라고 하면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필요한 공식이나 정의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 작업을 했는데도 안 떠오른다면 풀이 방향들을 조금씩 제시해서 좀 스스로 풀이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그래서 하이퍼반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10월이니까 저희 반 지금 현재 사실 수능 보면 하이퍼반에서는 92, 96 정도 나옵니다. 즉 1, 2등급 때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MD반 제가 지금 시간표 두 개가 있는데 MD반 같은 경우에도 1, 2등급 나오고 사실 MD반은 3등급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MD반 정도 되더라도 소위 웬만한 일반고의 고3 아이들보다는 수능 시험은 잘 볼 것 같거든요. 저희 반. 그러니까 저희 반 목표는 가을쯤 정도 됐을 때 다음 달에 저희 반 요 두 개 반 다 수능 문제 풀이할 거거든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대체나 이런 데서는 벌써 중2 아이들도 수능 시험 같은 날 모의고사 치른다고 하는 학원들 꽤 있거든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저는 중3 정도에 완성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쪽에서는 조금 더 한 스텝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수능이 쉬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쉬워져서 사실 중학교 3학년 정도만 돼도 수능 풀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은 매일 테스트 보고요. 매 시간마다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매주 고등 내신 기출을 봅니다. 내신 기출이랑 수능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학년 내신 기출이랑 2, 3학년 내신 기출이 또 달라요. 1학년 내신 기출이 사실 어찌 보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좀 특이한 문제들이 더 많아서 1학년 내신 기출은 주마다 매주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도범위에 맞춰서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 미리미리 접해보면서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월 되기 전에 8, 9월 정도 되면 수능 풀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일단 저희 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지금 100세 시대 나이가 이제 다들 오래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타이틀로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건 30대, 뭐 길게 봐야 40대일 것 같아요. 즉, 대학보다는 우선은 지금 제가 아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었잖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 같거든요. 어떠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목표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업을 더 잘하지. 아,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상담소를 통해서 일정 잡아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